자, 오늘 주식시장이 크게 떨어지고 개별 주식들이 크게 떨어지는 바람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포트폴리오를 보는 게 괴로우신가요? 자, 많은 분들이 지난 몇 년간 챗GPT의 등장 이후로 인공지능 관련한 주식들이 크게 오르면서 엔비디아나 팔란티어 같은 경우에는 몇 년 사이에 10배 이상 주가가 올랐고 그 이외에 세미컨덕터 칩 분야의 주식들도 크게 올랐는데요. 여기 보시듯이 많은 분들이 S&P 500과 Magnificent 7의 퍼포먼스를 비교하면서 인공지능 분야에 버블이 온 것이 아니냐, 이러다가 닷컴 버블 만한 마켓 크래시가 오는 것이 아니냐라고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우려 속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최근에 분기점 발표를 하고 나서 이 주가가 크게 떨어지면서 2020년 이후로 가장 큰 풀백이 왔었고 단 하루 만에 거의 400조 원 이상의 시가총액이 사라지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 발표 이후에 인공지능 관련된 주식들이 크게 떨어지고 있고 오늘도 여전히 마켓에 풀백이 크게 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마이크로소프트의 분기점 수치들을 보면 매출이나 순수익 모두 전문가들의 전망보다 좋게 나왔고 각 부문의 수치들 역시 늘고 있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그런데도 마이크로소프트의 주식이 실적 발표 이후에 단 하루 만에 400조 원 이상의 시가총액이 날아간 거죠. 자,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 발표 이후에 인공지능 관련 주식들이 왜 크게 떨어지고 있는지 제 생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영상 밑에 라이크를 클릭해 주시고 코멘트를 달아주시면 제 채널이 성장하는데 큰 힘이 되기 때문에 1, 2초만 시간 내주셔서 이 라이크를 클릭해 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구독까지 해주시면 더더욱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마이크로소프트의 재무제표 10Q인데요. 여기 간단히 보시면 일단 매출 같은 경우 토탈 레베뉴가 2024년 4분기 비해서 2025년 4분기에 매출이 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익스펜스도 늘긴 했지만 오퍼레이팅 인컴이 느는 것을 보실 수 있고 넷 인컴은 순수익 같은 경우에도 2024년 4분기에 비해서 2025년 4분기에 순수익이 훨씬 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밸런스 시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듯이 전체 자산이 전체 빚보다 거의 3배 이상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탄탄한 회사고요. 또 아주 중요한 캐시플로우, 그 중에서도 오퍼레이션으로 인한 캐시플로우를 보시면 2024년도 4분기에 비해서 2025년도 4분기에 캐시플로우 역시 크게 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매출이나 순수익이 전문가들이 전망보다 좋게 나왔고 그 이외에 캐시플로우나 오퍼레이팅 인컴 역시 계속 늘고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의 주식이 왜 떨어졌고 왜 이 실적 발표 이후에 인공지능 관련된 주식들이 크게 떨어지고 있는 걸까요? 자, 이 그래프를 보시면 상당히 복잡해 보이는데요. 정말 중요한 그래프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많은 인공지능 관련된 회사들이 서로 얽히고 설키고 있고 더 중요한 것은 서로 돈을 빌려주고 그 빌려준 돈으로 그 회사의 제품을 사면서 상당히 위험한 구조를 지금 형성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비교를 해드리자면 제가 지금 헬스장을 시작해서 오픈하려고 하는 상황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런데 친구한테 내가 지금 너한테 1억 원을 빌려줄 테니까 내가 빌려준 1억 원으로 우리 헬스장의 멤버십이나 우리 헬스장에서 팔고 있는 제품들, 옷, 운동화를 사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랬을 경우 이 친구가 빌려준 돈으로 제 헬스장의 멤버십도 끊고 제품들도 사기 때문에 제 헬스장 입장에서는 회계 장부를 보면 매출이 느는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제가 이전에 1억을 빌려줬고 제가 빌려준 그 1억으로 제 헬스장의 멤버십이나 제품들을 사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실질적으로 수익이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니죠. 하지만 회계 장부에는 제 회사가 크게 성장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이 지금 인공지능 관련된 많은 회사에서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 관계를 보여주는 게 바로 이 도표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엔비디아가 있고 당연히 GPU 칩의 선두인 회사이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있겠고 오픈 AI가 있고 마이크로소프트, AMD, 오라클, 저희가 다들 아는 인공지능 관련돼서 앞서가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보면 여기 보시듯이 엔비디아가 오픈 AI에 10 빌리언을 투자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파트너십을 맺었는데 여기 밑에 보시면 오픈 AI 같은 경우에 엔비디아가 빌려준 100조 원 혹은 100 빌리언을 가지고 GPU 칩, 엔비디아의 GPU 칩을 다시 사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다시 말해서 엔비디아 빌려준 돈으로 다시 엔비디아의 칩을 사고 있고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매출이 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결국에는 엔비디아 빌려준 돈을 갖고 다시 엔비디아의 GPU 칩을 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투자를 오래 하신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결국에 엔비디아가 100조 원을 빌려주고 그 빌려준 돈으로 결국에는 엔비디아의 제품을 사고 있다라고 하면서 지금 위험한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많은 분들이 들으셨겠지만 작년에 오라클 같은 경우에도 오픈 AI에 300조 원, 300 빌리언을 투자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오픈 AI가 오라클로부터 300 빌리언을 투자를 받으면서 오라클의 클라우드 인프라스트럭처를 이용하겠다 라고 발표를 했죠.
자, 그리고 또 한 예로 오픈 AI와 AMD 간의 파트너십도 성사가 됐었죠. 그래서 AMD 같은 경우에는 오픈 AI에 AMD 회사 지분의 10%를 주겠다고 얘기를 했고, 그걸 받는 조건으로 오픈 AI가 AMD의 GPU 칩을 사용하겠다고 발표를 했죠. 자, 그리고 그 이외에도 뭐 CoreWeave와 마이크로소프트, CoreWeave와 엔비디아와 오라클, 인텔과 엔비디아, 지금 많은 회사들이 서로 얽히고 설키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재무제표 상에는 이 회사들의 매출이 늘고 성장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빌린 돈으로 다시 그 회사의 제품을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엔비디아,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 AI에 60조 원 이상 또 투자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지금 돈을 빌린 다음에 빌린 돈으로 그 회사의 제품을 사기 때문에 재무제표상의 수치들이 좋게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왜 문제가 되고 왜 이런 소식 이후에 마이크로소프트를 포함한 다른 인공지능 관련된 회사들의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 걸까요? 자, 지금 마켓에 풀백이 오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마이크로소프트의 이번 분기 실적 발표가 어느 정도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실적 발표를 하면서 오픈 AI에 10 빌리언 이상 10조 원 이상을 투자를 했는데 그 10조 원 투자 대비 여기 보시듯이 3조 원 이상 손해를 봤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다시 말해 투자 대비 수익이 나는 것이 아니라 크게 투자를 하고 있지만 투자한 거에 비해서 오히려 손해를 보고 있다는 뜻이죠. 그런데 많은 분들께서 자, 인공지능이 지금 시작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투자를 많이 해야 된다. 뭐 10조, 20조 이 정도는 투자를 해야 그 분야에 앞서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미래를 위한 투자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또 하나의 문제는 여기 밑에 보시듯이 마이크로소프트가 데이터 센터 관련된 익스펜스로 37조 원 이상을 스펜딩 했다 라고 발표를 했죠. 작년 대비 불과 1년 전과 비교를 했을 때 이 분야의 스펜딩이 60% 이상 늘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인공지능 관련된 회사들이 투자를 하고 돈을 많이 쓰는 것은 인공지능 시대에 앞서가기 위한 희생이나 전략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투자 혹은 익스펜스에 비해서 매출이 현저히 낮기 때문에 마진이 작다라는 문제.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바로 AI 칩의 depreciation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depreciation 혹은 감가상각비입니다. 자, 다시 말해서 인공지능 칩 같은 경우에 비싼 돈으로 회사들이 사지만 보통 인공지능의 발전 속도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인공지능 관련된 칩들의 수명이 짧습니다. 보통은 3년에서 4년이지만 익스텐드를 한다고 하더라도 거의 6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인공지능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엔비디아처럼 비싼 GPU 칩을 큰 돈을 들여서 이 회사들이 많이 삽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싸게 산 장비들은 depreciation이 됩니다. 그래서 매년 그 가치가 떨어지는 만큼 이 재무제표상에 익스펜스로 잡히게 되죠.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인공지능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되게 큰 돈을 내고 이 칩들을 샀는데 불과 3년, 4년 만에 구형이 된다면 또다시 새로 나온 칩들을 사야 됩니다. 그만큼 더 큰 돈을 들여서 이 칩들을 사야 되는데 이렇게 익스펜스에 비해서 이 회사의 매출이 따라가지 않을 경우에 이 마진이 점점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재무제표상에 나타난 수치들이 버블이 아니냐라는 우려의 목소리들이 이번에 마이크로소프트의 분기실적 발표 이후에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인공지능 관련된 많은 테크 회사들, 특히나 몇조 원 이상, 몇십조 원 이상 이런 칩에 투자한 회사들 같은 경우 마이크로소프트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fear에 인공지능 분야에 크게 오르고 있던 주식들이 마이크로소프트와 함께 크게 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지금 마진이 너무 높습니다. 자, 제가 이전 영상에서 지금 마진이 주식시장이 생긴 이래 가장 높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마진이 클 때는 마진 혹은 돈을 빌려서 주식을 산 헤지펀드들의 주식들이 강제 매도가 일어나야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풀백이 왔을 때 마진 콜이 걸리면 이 주식들이 강제 매도가 일어나면서 주가가 단기간 안에 크게 떨어지면서 또 뉴스에서는 리세션, 마켓 크래시가 온다 이런 뉴스가 많이 나오는데요.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마진 콜이 걸리면서 이 탄탄한 주식들이 강제로 팔리면서 주가가 떨어지는 경우일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투자하기 좋은 기회가 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페이턴 서비스 멤버분들과는 작년에 트럼프의 관세 정책으로 주식시장이 크게 떨어졌을 때 중요한 지지선에서 탄탄한 주식들을 크게 매수하면서 지금 수익이 많이 나고 있고, 2022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아주 탄탄한 지지선까지 마켓이 떨어졌을 때 멤버분들과 크게 매수를 해서 지금 3배, 4배 혹은 5배 이상 수익이 난 주식들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거는 지금 테크 회사들이 큰 돈을 들여서
사고 있는 인공지능 관련된 칩들이 수명이 짧기 때문에 결국에는 새로운 칩이 나오면 또다시 그 칩을 사용하기 위해서 더 큰 익스펜스가 들 것이고, 그거에 대비해서 매출이나 순수익이 낮기 때문에 밑빠진 독에 물을 붓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의 목소리들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것이, 지금 인공지능 시대에 대한 하이프로 엔비디아 주가가 단기간 안에 10배 이상 올랐는데요. 닷컴 버블 당시 시스코와 엔비디아를 비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그리고 실제로 닷컴 버블 당시 시스코 같은 경우에도 돈을 회사들한테 빌려주고 그 회사가 시스코의 칩을 사게끔 하면서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다가 닷컴 버블이 터지고 시스코의 주가가 거의 90% 이상 떨어졌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엔비디아도 단기간 안에 주가가 10배 이상 올랐는데, 만약에 버블이 터지면 엔비디아 주가도 뭐 80%, 90% 이상 떨어진 것이 아니냐라고 걱정을 하고 있죠. 근데 조금 자세히 보시면 이 당시 닷컴 버블 때 시스코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듯이 주가가 크게 올랐습니다. 그런데 주가가 크게 올라가면서 여기 보시면 P ratio, Price per Earning ratio가 200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수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고평가됐다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닷컴 버블 당시에는 많은 회사들의 주가가 올랐지만 실제 실적 발표들을 보시면 순수익과 매출이 좋지 않았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이 P ratio나 forward P ratio, 그리고 PEG ratio를 보시면 현재 P ratio가 기껏 43입니다. 그리고 12개월을 앞을 내다보는 forward P ratio 같은 경우에는 22조.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이 회사의 성장률을 반영한 PEG ratio 같은 경우에는 0.46입니다. 자, 주식의 가격은 오를 수 있지만 주식의 가격이 올랐다고 해서 그 회사가 고평가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주식 가격은 올랐는데 그 회사의 매출과 순수익 그리고 성장률이 높아진다면 그 회사의 주가가 시가총액과 함께 오를 수는 있지만 주식 대비 순수익을 비교했을 때는 오히려 여기 보시듯이 저평가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수치들을 보시면 엔비디아 주가가 물론 단기간 안에 10배 이상 오르긴 했지만 이 회사가 그만큼 실적과 매출, 순수익을 내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절대로 고평가된 수치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시스코와 엔비디아를 지금 현 상황에서 비교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마켓이 크게 떨어지고 있고 많은 개별 주식들이 크게 떨어지고 있는데요. 패션 서비스 멤버분들과 이런 시기에 중요한 지지선에서 매수를 하면서 모으고 있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도 멤버분들과 주식 3개 정도를 매수를 했는데요. 작년에도 그랬고 2022년도에도 그랬고 주식시장이 크게 떨어졌을 때 중요한 지지선 그리고 그 회사의 밸류에이션을 보면서 저평가됐다고 생각되는 주식들을 이런 시기에 매수해서 모을 경우 마켓이 다시 반등했을 때 가장 큰 수익이 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처럼 변동이 심한 마켓에 함께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아래 디스크립션에 페이턴 서비스 링크를 클릭하셔서 함께 투자도 하고 줌 미팅 때 얼굴 뵙고 인사드렸으면 좋겠습니다.